얼마 전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한 데 이어 배현진 최고위원도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은 더 휘청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오늘 2차 참고인 조사를 이어갑니다. 제르트 사면 초과에 몰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인터뷰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었는데요. 어떤 발언이고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엔 각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두 개의 인터뷰 기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각기 다른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인터뷰에선 한 가지 접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좌동은 우상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지요. 자,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와 밀실에서 거래해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대통령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나 치안비서관 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것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을 장악해 빚어진 사건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전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일종의 포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며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진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과 일맥상통하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잘못된 게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 중앙일보에서 전혀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계층이 원하는 어젠다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 불일치가 너무 크다. 가령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다룰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장기간 소비될 주제인가? 어떤 분이 해수부 공무원은 안타깝지만 그게 중요하냐? 지금 기름값이 2,200원인데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일보 기자가 기승전 기름값인가? 라고 재차 묻자 이 대표는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 입장에선 기름값 2,200원 때문에 힘들고 4호선에서 1시간 반씩 시위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뉴스에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좌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한다는 당대표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발언을 문제 삼냐면요. 이준석이 해당 인터뷰에서의 논리가 민주당의 그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2차 피해 발언이 논란이 되었었죠. 특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사과로 마무리된 일이다.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 뭐가 중요하냐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말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이었죠. 자, 이 논리와 이준석의 기름값 발언 논리가 아주 똑같죠.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조사를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사를 하지 않고 절대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한 조사의 때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 조사는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됐는데 말이죠. 이준석은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름값이 천정부지인데 왜 서해 공무원 진상조사냐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본인이 여당 대표라면 경제 위기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탓이 크죠. 5년 동안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경제 정책을 정상화하려는데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경고음이 이미 있었지만 문 정권은 마치 오늘만 먹고 살다 죽는 사람들처럼 나라 곳간을 그야말로 거덜내 버렸습니다. 이 모든 부담을 안고 출발한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향하는 발언을 했어야 맞는 것이죠. 정상적인 여당 대표라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준석과 매우 가까운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TF가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 이준석 이것 말고도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또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꼽힌다는 질문에 이준석은 아무 내용도 공유 안 하고 아무 상의도 안 해놓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당에 묻는 거면 그것도 코미디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사정보와 정책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 장관, 차관, 비서관 명단도 전부 언론 발표를 보고 알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행정관도 단 한 번도 나와 상의한 적이 없다. 정책 아젠다를 설정할 권한이나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역할이 없으니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 여러분들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당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가출했을 당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사람들이 정책과 인사 과정에서 당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준석과 상의를 안 한 것이겠죠. 자, 이건 정치에 있어서 신의의 문제라 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 상대로 하여금 이미 신뢰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서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녹취를 까고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사사건건 SNS에 올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누가 이준석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잠시 동안의 혼란이 두려워 이준석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내년 총선까지 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이준석이라는 암덩어리를 확실히 제거해야 윤석열 정부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